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요원 이규현입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찍었어야 했는데 개인 일정상 일주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촬영이 늦었고요. 지난번 처음 유튜브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제가 좀 해드릴 컨텐츠는 부모님, 학부모님 혹은 뭐 선수들, 지도자분들, 운동 쪽에 관련된 종사자 분들과 좀 고민을 나누고, 고민이 곧 뭐라고 했죠? 저한테 민원을 받아서 그걸 해결해드리는 컨텐츠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첫 번째로 학부모님들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오늘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들이 축구선수입니다. 민첩성이 떨어지는데 어떤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가 느린다거나, 정말 짧은 거리를 달려가는 어떤 스프린트가 느린다거나, 혹은 뭐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 느리다거나, 여러 가지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민첩성을 좀 업그레이드, 발전시키는 운동으로는 저는 줄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줄넘기를 많이 했었고, 스피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 제 근육의 어떤 파워가 증가해야만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이 아들이 사실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세인지만 알려주셨으면 어떤 처방할 수 있는 운동 처방을 알려드렸을 텐데, 일단 나이 상관없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줄넘기를 매우 추천드립니다. 전에 그 이영표 선수도 줄넘기를 통해서 민첩성, 그러니까 그 순발력을 엄청 극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줄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3까지 운동만 해온 아들이 갑자기 운동을 그만하겠다고 하네요. 부모 마음으로서는 잡고 싶은데 아이가 머리가 커서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고3 아들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그만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고, 뭐 기량적 부족함이나 팀 감독과 맞지 않는다거나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부모님은 아들과 왜 그만둬야 되는 것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번으로 어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내가 고3인데 운동을 그만하겠다, 이거는 이 선수에게 어떤 문제가 일단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축구에 대한 흥미를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어떤 한계점을 부딪혔을 수도 있고, 감독과 지도자와 어떤 뭐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등, 혹은 뭐 선수들과 어떤 화합이 안 맞는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운동 못하겠어 아빠, 근데 넌 해야 돼, 이러는 거는 사실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고3이면 거의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 진로, 그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 길에 대해서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같이 한번 상담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아이가 중3이고 볼을 다루는 기술은 좋지만 체형이 통통하고 키가 최근 6개월 동안 1cm도 크지 않았습니다. 키가 현재 166에서 67cm라고 하네요. 좀 큰 편이죠. 키가 작은 프로 선수도 있고 빠르지 않은 선수도 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키가 176cm, 7cm였어요. 굉장히 컸었죠. 근데 166, 7이면은 이제는 거의 평균적인 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건, 최근 6개월 동안 1cm도 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친구의 성장판이 열려있다거나, 혹은 어떤 이 친구가 지금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병원을 통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장이 빠른 친구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더딘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중3 때 176, 70이었지만 당시 저랑 동기였던 선수들은 뭐 160cm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이제 182cm, 160cm였던 친구는 지금 뭐 190cm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3인데 키가 안 컸다, 뭐 이런 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장판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뒤에 정말 이제 키가 더 클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키가 작은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도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만약 지금 뭐 센터백이나 골키퍼처럼 키가 큰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 포지션에서 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중3이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에 대한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첫 번째 스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현재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보다는 확실히 뭐 유럽이나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남미,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에 축구 유학을 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좀 유럽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 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동의 찬성하는 편이긴 하지만 충분히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유럽급 되는 지도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도자 연수를 배우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정말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는 뭐 운동을 많이 하고 진짜 뭐 많이 뛰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무식하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생각했었는데 요즘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뭐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 준비했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학을 가는 팀, 그러니까 해외를 가기 위한 팀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뭐 플레이나 그런 성향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초등학생 때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뭐 단순히 유학이라고 하면은 아이만 보낼 수 있는 경로도 있겠지만 정말 어떤 팀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피파에서 그 법적으로 공시해둔 게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아예 거주지를 옮겨서 입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유학인지 정말 팀에 입단을 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이 질문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첫 번째는 언어, 두 번째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팀과 나의 성향이 맞는지,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내가 이 친구가 유학을 통해서 당연히 뭐 국내보다는 그 비용적인 부분이 훨씬 더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좀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시고 지금 이 시기쯤에 걱정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학교 3학년 학부모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오퍼를 받았습니다. 클럽팀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학교 축구부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좀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학교 축구부와 이제 클럽 축구의 경계선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죠. 학교 축구부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조금 운영하는 게 안정적이에요. 왜냐면은 시도회 협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또 실제로 학교에서도 어떤 그 지원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지역 내에 있는 체육회 또 관련된 축구협회에서도 학교 축구부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공기관이고 클럽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에 가까운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축구부는 좀 안정적일 수 있고 클럽 축구가 뭐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만 클럽 축구는 좀 자유로운 게 있죠. 학교 축구부보다. 학교 축구는 어쨌든 학교에서 어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위험성 있는 거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지만 클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 이 팀의 성적 뭐 이런 걸 보고 가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겠지만 성적도 성적이지만 저는 사실 이 지도자와 축구시키는 아이와의 성향이 얼마나 맞는지를 더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출신 진학할 때죠. 자랑을 조금 하자면 당시에 오퍼가 한 30개, 40개가 없었어요. 전국에서. 그 프로유스 팀도 있었고 일반 학교도 있었고요. 당시에는 클럽팀이 없었어요. 물론 프로유스로 올라가는 걸 선택했지만 지금 조금은 사실 후회를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당시에는 환경도 좋고 어떤 회비도 면제받고 운동을 편안하게 했던 지원을 받았지만 그만큼의 지원을 받는 게 있으면 또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유스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속 사정으로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어려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와 아이의 그런 케미가 얼마나 잘 맞는지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집과의 거리도 얼마나 가깝고 이 팀은 숙소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답변하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이런 것을 떠나서 성적이 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공감하시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적보다는 지도자의 어떤 미래? 이 지도자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 그리고 교육 환경 이 정도만 보고 결정을 내리시면은 충분히 좋은 팀에서 좋은 훈련을 받으면 좋은 선수를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5가지의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사실 처음 질문을 받는 거라서 제가 명쾌하게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고민들과 걱정거리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뭐 저희 유튜브에 나와 있는 메일로 주시면 또 그걸 또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컨텐츠로는 이제는 선수들께 질문을 받아보려 합니다. 현재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 초, 중, 고 대학교 선수들에게 질문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실제 선수를 했었을 때 경험을 살려서 답변을 드리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선수분들이 계시다 혹은 자제분들에게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걸 한번 좀 풀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연을 메일이나 우리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것을 빨리 찍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구의원 이주연이었고요. 또 다음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드리는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축구의원 파이팅!